안녕하세요. 영화 이지라이더를 통해 본 뉴 할리우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연극영화학과 영화부 20학번 이지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뉴 할리우드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이지라이더로 넘어가 앞서 알아보았던 뉴 할리우드의 특징들이 영화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특히 제작 과정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뉴 할리우드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영화를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영화를 주로 다룹니다. 1966년 영화 제작 규정이 철폐되고 1968년 영화 등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큰 변곡점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졸업 같은 영화가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높은 흥행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개봉한 오늘 살펴볼 이지라이더 역시 50만 달러라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상영이 끝날 때쯤에는 1900만 달러, 약 170배에 가까운 수입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예산임에도 작가주의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 할리우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는 각종 저항운동과 함께 청년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던 시기였는데요. 기성세대에 반항하며 갈등을 겪는 젊은 세대와 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담아낸 영화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까지 고전 영화의 핵심 소재였던 결혼과 가족, 애국주의와 같은 요소들은 더 이상의 상업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고, 반항적인 젊은이나 인종 문제, 마약과 같은 다소 파격적인 주제들이 영화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지라이더의 제작 과정에는 이러한 뉴 할리우드의 분위기가 어떻게 녹아나 있을까요? 우선 이지라이더는 데니스 호퍼의 1969년 작품으로 성조기가 그려진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며 여행하는 두 젊은이 와이어와 빌리가 주인공이며, 작품의 감독인 데니스 호퍼는 빌리 역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지라이더의 제작 과정에서 눈여겨볼 특이한 점 첫 번째는 작가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시나리오 작가였던 테리 사우더는 자신이 영화 이지라이더의 각본을 쓴 장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데니스 호퍼는 이러한 사우던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사우던은 이지라이더라는 영화의 제목만 지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호퍼와 함께 영화를 제작했던 잭 니콜슨 역시 거의 완결된 각본이 있긴 했지만 특정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작업하며 즉흥 연기로 처리된 것이 영화의 대부분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호퍼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직도 작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벅 헨리는 이러한 말로 논쟁을 결론지었는데요. 이지라이더는 작가가 없는 반문화의 자동 창작품이다. 이지라이더의 제작 과정의 주축이 되었던 데니스 호퍼와 피터 폰다, 잭 니콜슨은 영화 환상특급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당시에 할리우드의 그 누구도 이들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만큼 그들의 작업 방식이 매우 아마추어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켄리의 이러한 말은 이러한 이지라이더의 제작 과정을 잘 보여준 셈이죠. 당시 베트남 전쟁과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청년 세대는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습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문화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히피 문화인 셈이죠. 이들은 이성과 도덕보다는 감성과 자유를 주창하며 자유로운 복장, 심지어는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는데요. 이러한 히피 문화의 감성은 이지라이더 속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와이어와 빌리의 패션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만난 히피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무덤 앞에서의 마약 파티 등이 그 단적인 예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촬영 내내 배우와 제작진은 마리화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을 복용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출연한 배우들의 상당수는 촬영지에서 즉흥적으로 캐스팅된 비전문 배우들이었으며 야외에서 촬영된 장면들 역시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광만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데니스 호퍼는 제작 과정에서의 해프닝들은 모두 의도된 것이었다 라고 주장했으나 많은 평론가들은 즉흥이 만들어낸 황금이라고 이지라이더를 평가합니다. 이지라이더에서 눈여겨볼 독창적 스타일 중 한 가지는 점프컷과 거친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이어지지 않는 듯 분절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즉흥 연기는 마약을 복용한 뒤에 느끼는 환각 상태를 시각적인 언어로 재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데니스 호퍼는 이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에서 잘려나가는 불완전하거나 흔들린 숏들을 적극적으로 영화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더욱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특유의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지라이더의 형식이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새로운 세대에 있었습니다. 이지라이더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느낌들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반문화적인 충격파를 던졌고 젊은이들은 영화에 크게 호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라이더의 제목과 주제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 이지라이더는 창녀의 늙은 기둥서방을 뜻하는 미국의 속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지라이더가 바라본 당시 미국의 현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화 되어버려서 인간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처럼 취급이 되어버린 미국 사회의 자유에 반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지라이더는 미국 사회가 상실한 자유, 말로만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자유는 두려워하는 미국 사회에 대한 폭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화의 엔딩에서 주인공 와이어와 빌리는 여행 중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자유스러운 청년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를 조사하며 인용한 참고 문헌들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